안녕하세요.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편 파트 3이고요. 챕터 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불거분리의 원칙은 앞에서 배웠죠. 불거분리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않은 것은 법원은 심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미 배운 거라 넘어가고요. 다음에 학설이 나오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여러분 학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해서요. 요 이원설이라는 게 통설이고 판례예요. 그러면 이원설 이게 뭔지를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필기노트를 보겠습니다. 필기노트 39페이지입니다. 이 심판 대상에 대해서 이원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원화했다는 말을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이원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다고요. 네 팀이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삼성하고 기아 타이거스가 붙는다. SK하고 두산이 붙는다.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기가 동시에 열리면 반으로 나눠서 이원 생중계한다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원설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원화한다. 즉 심판 대상을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기노트를 보시면 이원설은 법원의 심판 대상에 대해서는 이원설이 판례다.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 통설 판례가 같으니까 판례 입장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원설이 판례다. 이원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림을 보세요.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잖아요. 필요적으로 강간의 공소사실을 기재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현실적 심판대상이라고 해요. 현실적 심판대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 심판대상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이 공소사실 강간입니다. 그런데 잠재적 심판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현실적 심판대상에다가 형광펜 처리를 하세요. 현실적 심판대상에다 화살표하고 뭐라 그랬어요? 현재라 그랬죠. 잠재적 심판대상에다 형광펜 처리를 하세요. 잠재적 심판대상은 뭐예요? 미래의 심판대상이 되는 걸 말한다. 앞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걸 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현실적 심판대상은 강간의 공소사실을 기재했다면요. 잠재적 심판대상은 강간치상, 강간치사를 얘기합니다. 원 안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애초에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써놨죠. 강간치상하고 강간치사는 동일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강간이라는 공소사실과 강간치상, 강간치사는 다 강간하는 기회, 강간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본다는 거는 법적으로 판단을 우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간하고 강간치상, 강간치사 그러면 여러분 강간치사는 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동일성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실적으로 따져요. 있는 그대로 강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들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다 동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의 공소사실과 강간치상, 강간치사는 강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게 이게 중요 사실이고요. 중요 사실이 동일하죠. 그러면 동일성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이 잠재적 심판 대상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실적 심판 대상, 현재 심판 대상에서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 어때요? 공소장 명예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공소장 명예에 가능하다 형광펜 처리하세요. 그리고 잠재적 심판 대상인 강간치상, 강간치사까지 기판적이 미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 심판 대상인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유무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강간치상, 강간치사까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기판적이 미쳐요. 기판적이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판적은 뭐라 그랬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강간치상, 강간치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할 수 없고요. 검사도 더 이상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 범위 밖을 한번 보시죠. 밖을 보면은요, 강도하고 살인을 써놨어요. 네, 강도하고 살인은 어때요? 강간의 공소사실하고 완전히 다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성이 없는 범위까지는 어때요? 공소장 변경이 안 되죠. 못해요. 공소장 변경을 못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의 심판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현실적, 현재 검사가 공소제기했던 공소사실, 이거는 현실적 심판 대상이고요. 앞으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요. 공소장 변경은 강간의 선수를 강간치사의 선수로 교체하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해서 선수 교체를 하면 이 선수가 이제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걸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이원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원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필기 노트로 이해하고 넘기면 끝입니다. 이제는 공소장 변경을 보도록 하죠. 이 공소장 변경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데요. 공소장 변경에서는 제일 먼저 공소장 변경의 의의를 보고요. 공소장 변경 제도를 둔 취지 이런 걸 살펴봐요. 다음에 두 번째로 공소장 변경의 한계 문제를 봅니다. 어디까지 공소장 변경할 수 있느냐 문제. 세 번째로 공소장 변경의 요부 문제를 봐요. 요부라는 건 공소장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요부에 관해서는요, 나중에 이제 판례 다뤄드리거든요. 요 판례가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공소장 변경의 절차 문제를 봐요. 공소장 변경 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에서는 조문과 판례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의 절차에서 조문이 좀 나오고요. 나머지는 판례가 출제되는 영역인데 중요한 영역이다. 별 표시하고 들어갑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먼저 필기노트를 보시죠. 39페이지입니다. 이 공소장 변경의 의의를 보시죠. 이거는 형사소송법 298조 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아예 요게 의의예요. 그러면 검사가 한다는 거죠. 자,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합니다. 검사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광펜 처리를 하시죠. 여기서 그러면 검사에다가 화살표를 해놨어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요. 아이, 이거 이상한데? 법원이 허가해주면 법원의 권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거죠. 검사가 강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강간치상으로 선수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건 어디까지 가능해요? 아까 그 이원설에서 봤듯이 원 안에 있는 거,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 가능해요. 요거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 밖으로 뚫고 나가서 이 강간의 공소사실을 강도로 변경을 못 한다고요. 동일성이 없는 거는 변경을 못 한다고요. 여기서 있죠.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허가해 줄 의무가 있고요.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안 해줍니다. 기각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에다가 여러분 CF 해놓고 써놓으세요. 앞에서 우리 성명 모형에서 봤죠. 공소장 정정은 공소장에 피고인 표시가 잘못됐다.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단순히. 요거 정정은 공소장 변경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정정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공소장 변경의 한계예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어떻게 하죠?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추가는 더하기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리고 철회한다는 건 빼는 거죠. 그리고 변경하는 건 뭐예요?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주로 공소장 변경은
교체입니다. 변경.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소장 변경 선수 교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황의조 선수로 교체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거는 강간을 강간치상으로 대체하는 거 이런 걸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과서로 돌아와요. 교과서에 공소장 변경 나와 있죠. 공소장 변경의 의 보시면 얘는 검사가 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동그라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광펜 처리해야 되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합니다. 그런데 공소장 정정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죠. 공소장 정정은 단순히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허가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해 주면 드디어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수 교체를 할 때 축구 경기에서 어때요? 선수 교체를 손흥민을 황의조로 교체하려고 할 때 먼저 심판한테 그렇게 선수 교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허가해 주면 선수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공소사실에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한도 이게 공소장 변경의 한계고요. 여기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더하기 하거나 철회, 빼기 하거나 변경하는 걸 말한다. 변경은 교체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대체하는 거, 다른 거로 대체하는 거. 여기서 추가라는 거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죠. 상습범이에요. 상습범은 어때요? 상습 사기 이런 것들은 단순 사기하고 동일성이 있죠. 같은 습벽으로 사기를 계속했다 그러면 동일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 사기에다가 어때요? 단순 사기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습 사기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체인 다른 사기 이거는 단순 사기 하나 한 개를 더 추가한다. 그리고 철회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철회의 예는 포괄일체인 상습 사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포괄일체로 사기죄, 상습 사기로 기소했는데 그중에 사기죄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상습 사기라고 하는데 여러 개 범한 걸 상습 사기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예, 그리고 관련 판례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공소 취소에서도 나온 거예요. 공소 취소에서도 나온 거다. 변경이라는 거는 어때요? 강간의 공소사실을 강간치상 이렇게 다른 걸로 선수 교체하는 거, 대체하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소장 변경의 취지 문제를 보죠. 여러분들이 공소장 변경의 취지 그러면 공소장 변경 제도를 왜 뒀냐 하는 거 요건데요. 공소장 변경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예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다. 자, 목적 써놨죠. 공소장 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요, 국가형벌권 행사에 적정한 실현 이거는 교과서에 써놔서나 별로 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시죠.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법원은 지체 없이 어때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중에 한 사람에게 공소장 법원을 송달해 줍니다. 왜 송달해 주는 거예요? 피고인 측에서는요. 공소장 법원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을 보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그런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피고인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런 거요. 공소장 변경도 안 했는데 강간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가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검사가 강간치상의 증거를 대요. 그래가지고 법원이 보니까 강간치상 유죄가 인정되네. 그래가지고 강간치상 유죄 판결하면요. 피고인 측에서는요. 강간치상에서 치상 부분은 애초에 방어 전략을 수립을 안 했어요. 시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형사법에서 강간으로만 공소 제기했다는 거는 수사만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강간치상은 강간이 수사고 치상 부분이 공판 절차라 그러면 공판 절차까지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수사만 낸다 그랬다가 20문제를 또는 25문제를 수사만 낸다 그랬다가 경찰 승진 같은 경우는 40문제지만요. 반은 수사를 내고 공판 절차를 반을 내는 거예요.